제가 요 생산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좀 더 그 앞단에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베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는 소비자들이 두 가지의 감성을 갖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성은 저런 거 필요했는데, 예. 근데 우리들은 항상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서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소비자의 답이 왜 반가울까? 이런 것 같아요. 제품 개발하는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나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 회사보다는 주로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거나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니즈들을 중심으로 그런 방법을 제품을 개발하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 판매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고 소비자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어떤 니즈들 있잖아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실제로는 소비자한테 오히려 좋은 어떤 감성을 주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아기 제품을 그 디자인을 했을 때도 저는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길러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기 제품을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전시장에서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주로 이제 그 아기 엄마들이 왔겠죠?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기를 길러봤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대략 어림잡아 한 1000분 정도를 이제 전시장에서 뵌 것 같아요. 말씀도 나누고 한 4일 동안. 근데 거의 대부분 그분들의 니즈가 대부분 달랐고요. 그분들의 경험치가 대부분 달랐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거의 달랐어요. 예. 그렇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는 자기 경험에서의 어떤 지식밖에 없어요. 근데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소비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녹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걸 세분화해서 했을 때 소비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딱 필요했는데 이거 하고요. 두 번째의 반응이 뭐냐면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거죠. 보통 이제 쇼핑몰 플랫폼에 들어보면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제품들하고 똑같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은요. 브랜드를 키워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당장은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일종의 마케팅비라고 하죠. 예, 소비자한테 많이 광고하고 아니면 가격적인 경쟁을 하고 굉장히 바쁘고 비용을 많이 들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근데 이제 제품을 이제 쭉 이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인재 개발해서 뭔가 브랜드를 키워나가려고 한다면 기존의 카테고리에는 없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마케팅비도 절약하고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런칭을 안 한 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데들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지금 대표님들은 조금 다른 여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3년 이하의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기업들은 일단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굴지의 여러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와 그 기업들이 마케팅으로 타겟팅을 해놓은 곳에서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소비자한테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만 있던 시절보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SNS나 더 많은 어떤 광고 채널이나 어떤 홍보 채널이 열린 건 사실이지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로 놀고 있는 곳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시장에서 설기 힘들겠구나. 하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시장에 세워보자 하는 식으로 제가 이런 이제 시스템이랄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고요. 생산 전략이 제가 이제 가장 막단의 이제 생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대표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디자인 쪽을 하시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조사도 하셨을 거고 분석도 하셨을 거고 근데 아마 여기가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이 생산의 생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미래 가치를 품은 이제 실현 가능한 생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식스시그마도 얘기하고 그런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생산 전략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왜 생산 전략에 이게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생산처 아마 구하는 것부터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금형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가구를 주로 지금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아마 여기 대표님들은 금형 쪽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제가 보고 금형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폰 케이스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ABS하고 PC하고 두 개를 합친 이제 이중 사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2종의 재료를 하나로 붙어서 사출이 되는 이중 사출이었고요. 그리고 1mm 고속 사출이었어요. 그러면 1mm 고속 사출에 PC까지 들어가. 그러면 엄청난 고강도 금형이 필요한데 고속 사출이니까 물 흐름이 엄청 빠르니까 빨리 압력을 확 넣어줘야 되는데 웰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웰드라인이라는 건 이제 그 금형 안에서 이제 물 흐름이 쫙 빠르게 너무 빠르게 갔지만 식는 것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인이 생기는 게 웰드라인인데 그걸 잡기 위해서 금형 설계만 한 3개월 걸렸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만들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수축이나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이런 어려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존재하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생산처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비용을 더 주더라도.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요. 소재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소재의 수급도 원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샘플 안 만들어주죠. 그죠?
우리나라 아마 제조업체는 대부분 아마 샘플 만들어주는데 잘 없을 거예요. 예. 뭐 어느 정도 오래된 관계가 아니면은 샘플도 잘 안 만들어주죠. 예. 근데 샘플을 안 만들어보고 생산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산처 인프라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냥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자니 저희가 제대로 된 생산처인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실제로 금형이 됐던 가구가 됐던 패브릭이 됐던 하려면 이 생산 기계나 아니면 시스템들이 굉장히 공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실제로 이 생산을 원활히 되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아무리 디자이너라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요, 제품이 불량이 나오거나 실제로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요, 정말 좋은 제품들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네. 요즘 소비자들은요, 싸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좋은 가격이면요, 오히려 더 호응을 받아요. 특히 우리 대기업 아니잖아요. 여기 중견기업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견기업 이상이 아닌 이상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어떤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시작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제품으로 신뢰를 줘야죠. 자, 그래서 수량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죠. 인구는 더 줄고 있고 5,500만? 5,300만? 예, 인구는 더 줄고 있고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는 또 더더군다나 주변의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저희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 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생산 전략에서 수량 계획을 제대로 못 잡으면 프라이스 정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프라이스 전략이 사실은 제품의 핵심입니다. 예, 이 프라이스 전략만 가지고도 오늘 진짜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프라이스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가고요. 이 최대 생산량이라든가 시장 테스트 가능 물량, 이제 보통 이제 MOQ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MOQ 말고 MOQ 이하의 시장 테스트한 물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가능한 생산 라인도 봐야 됩니다. 네. 재료 수급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량, 이제 아마 음식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손님들이 별로 많지 않은 음식점에는 재료들이 많이 상했겠죠? 아니면 별로 신선하지 않거나 그렇겠죠? 근데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네.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도 생산처를 잘 봐야 돼요. 생산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라도, 좀 다른 재료라도 이런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생산처, 비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생산처,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 때도요, ABS, PE, PC, PP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 합성하거나 혼합된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을 혼합하거나 합성된 여러 재료들에 대한 그 기술이나 정보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네. 그냥 아는데 금형 싸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이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계속 연결하거나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물류인데요. 이건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제품을 어떻게 포장해서 쌓을 건지, 예, 그리고 어떤 단위로 포장을 할 건지. 보통 이제 수출 무역에서는 이제 카툰 박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유통 물류가 우리나라만큼 발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좀 재래적이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재래적이라기보다는 좀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매 시장이 아직 죽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많은 도쿄에 있는 도매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개의 카툰 박스가 50만 원이라도 뭐 부담되지 않겠죠. 예. 근데 뭐 나고야나 이렇게 그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의 도매상이라고 합시다. 한 박스가 50만 원이면 이거는 좀 비싼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도매상도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상태의 포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관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실제로 상하거나 그러지 않게끔 돼야 되고, 이제 물류, 이동을 할 때 이런 게 다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이 프라이스에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프라이스는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해요.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스를 잘못 사용하는 데들 있죠. 예를 들면 쇼핑몰 가면 아마 1,000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옵션을 쭉 보니 1,000원짜리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사려고 하는 거는 이거 붙이니까 7,000원이야. 그럼 이거는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기보다는 일종의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 다이나믹 프라이스를 잘 사용하면요, 소비자하고 굉장히 소통하기가 좋아집니다. 기존에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품을 쪼개가지고 다이나믹 프레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이 기존에 있는 제품이 베이스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여기에 얹혀지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개발해 나가면 그게 다이나믹 프레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품질 관리 관련한 어떤 QC 매뉴얼, QC 리스트, 이게 아마 제가 이 엑셀러레이팅 하는 업체들한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인데요. 요 QC 만드는 것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검수하고 어떤 식으로 포장하고 어떤 표기, PL이라든가 이런 안전 표기라든가 어떤 분리 배출이라든가 이런 표기를 어떻게 표기하고, 그리고 포장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쌓고 하는, 그리고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이 불량이 안 나오도록 체크하는 것들, 이걸 정말 세세하게 해가지고요, 몇 장짜리 QC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약서 대신, 계약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생산처하고 주고받고 도장 찍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Q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그 강의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QC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QC를 1차에서 2차까지 하고요. 중요하다 생각하면 3차까지 합니다. 자, 이제 끝인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사실은 주로 이제 기업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제품이라는 게 유통하고 그리고 마케팅,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된 것들을 생각하고 제품을 개발해 나가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어떤 성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본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다들 힘드실 텐데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점으로 삼아서 제품은 있잖아요. 요즘에 온라인이 아무리 발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로 우리가 만져지는 이 제품은 사라질 수 없어요. 예. 근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그냥 전통적인 제품에서 머물지 않고 이런 어떤 기능이나 감성적인 서비스가 융합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면 글로벌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디자인 하나는 있잖아요. 정말 인정받습니다. 진짜. 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다만 그 디자인 이후의 것들을 좀 꼼꼼하고 중요하게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